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게 모두 샤워기 필터를 설치한 집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살아서 꿈틀대는 유충이 보이죠.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인천 거주민이라면 얼마나 꺼림칙할까요? 그런데 이것도 모두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를 생각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강입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 가운데 아직 큰 상승이 안 나온 그런 빈틈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그린 뉴딜이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 풍력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적이 있었죠. 당시 관로를 잘못 바꾸면서 유속이 증가해서 관내 침전물이 씻겨 나오는 현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주가는 어땠을까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던 6월 초를 기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배관 업체인 한국주철관은 9,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16,850원까지 급등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내 침전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 인천시 수도 배관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면서 한국주철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죠. 한국주철관뿐만 아니라 강관, 파이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인천 수돗물 유충 원인이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 등에서 발생한 유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유충의 원인이 노후배관은 아니고 정수장이 원인이기 때문에 당장 수도관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도관 관련주가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발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에 집중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이미 한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오늘 또 다시 종목별로 상승이 나오는 중입니다. 실제 정부에서 투자되는 돈과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일단 한번 관련주면은 다 올랐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걱정이 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21선 눌림목 지지를 보면서 천천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전문을 보면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에너지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숲 조성 분야, 끝으로 깨끗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개량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테마는 관련주도 딱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과제 첫 번째 분야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부분의 사업비는 총 30조 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 뉴딜 분야의 대장주로 꼽혔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는 사업비가 35.8조 원입니다. 어디에 얼마의 돈이 더 세부적으로 투입돼서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기업별로는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먼저 인천 수돗물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린 뉴딜 분야의 첫 번째 움직임은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보다는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서 이 수질 관리 분야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현안 뉴스와 맞물려서 정부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벤트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한번 뉴스를 빵 때리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 업체 관련 테마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UST, 동양철관, 그리고 한국주철관 등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도시숲 분야는 조림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조림 관련주 테마는 예전에 북한의 조림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대북 테마로도 함께 엮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솔 홈데코, 효성 O&B, 한익스프레스, 자연과 환경, JC케미칼,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등이 괜찮습니다. 여기 펄을 봐도 그렇고 적자를 내는 종목들도 간간히 있긴 하는데
그나마 주가 흐름이 최근 저점을 찍고 횡보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한솔홈데코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건홀딩스까지가 괜찮습니다. 조림산업 하면은 여기 있는 무림 PMP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 무림 PMP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2018년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서 이 테마만 보고 무림 PMP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 리모델링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현대리바트, 벽산, 한샘, 하츠, 한솔홈데코, LG하우시스, KCC 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을 보면 지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상승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해당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상승 추세 종목들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솔홈데코, 이건홀딩스는 조림 분야 그리고 리모델링 분야에도 모두 속하는 그런 기업이죠. 구독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추세 앞으로 계속 살펴봅시다. 오늘 증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오전 10시 이전까지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이후로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통신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그동안 매수를 계속했던 언택트 관련주, 요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통신 관련주를 매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을 읽고 통신과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리고 이제 상승이 시작된 그런 종목을 함께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